물론 내 밑에 영업 가족들이 여러 명이면 지인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자기 조직을 이렇게 패밀리십으로 묶어서 데려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한참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뭐 항상 저는 영업 가족분들한테 진심을 다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요새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소통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영업 조직 혹은 보험 특히 뭐 모든 공간에서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혹은 교환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노력과 어떻게 보면 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더 큰 회사들의 오너들을 바라보니까 그 회사 오너들이 뭐 엄청 굉장한 능력자들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인재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업의 특성상 저희 업이 이제 보험업이잖아요. 특히 이제 영업 가족분들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회사다 보니까 영업가족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영업가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나는 회사에 충성해야 하고 나는 상위 관리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내 월급을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기본급이 없고 실적 기반이다 보니까 월급이 작은 사람 높은 사람 사실은 다 한 공간에서 자기의 그 실적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가족을 좀 직원같이 생각하는 곳도 많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사업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프리랜서. 근데 회사는 어떤 규정과 원칙 안에만 그걸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그 영업 가족분들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PD님 아시다시피 우리 업종에서 1년 동안 한 번, 두 번 이직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그 이직을 할 때 사람들이 시그널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직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한 100명 중에 8, 90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을 하는 사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소통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라면 저는 적극 권장을 하지만 이 회사가 싫어서 이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한다 그러면 그 FC 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상위 관리자와 그 회사 조직 문화에 대해 저는 더 1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리자가 먼저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 영업가족한테 소통을 하기 위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면 자기 윗사람이 자기한테 여러분들도 돌아켜보면 소통하자 뭐 대화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상위 관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하면 불만을 들어주는 거고 위에 상위 관리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 불만을 들어주면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있는 걸로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누가 먼저 대화를 걸었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줬다. 회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 관리자분들이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관리자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인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잘해요. 지인 영업을 잘하시고 고객들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고객들하고 카톡을 잘하시는 우리 영업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관리도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왜냐면 DB 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지인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인한테 이야기하거나 관리하거나 통화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DB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어떤 전화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인 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먼저 지인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카톡하고 하잖아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약간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물론 내 밑에 영업 가족들이 여러 명이면 지인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자기 조직을 이렇게 패밀리십으로 묶어서 데려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상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을 뭐로 표현하냐면 소통, 포용,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다가 납득이 안 되는 내용도 그냥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내가 내 조직을 데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라는 것은 저는 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배려를 할 줄 몰라요, 상대방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자들 있잖아요. 실무자들은 그냥 신속, 정확, 친절 이 정도만 갖춰도 되는데 중간 과장, 차장 이상급, 그 다음에 영업관리자, 지점장, 본부장급 이상들은 소통, 포용, 배려가 저는 업무 능력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시는 관리자들 계시다면 그냥 내 팀원들한테 그냥 카톡 하나씩 다 보내세요. 지금 너무 고맙다, 너가 있어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잘 해보고 필요한 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줘라, 차 한잔 하고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카톡을 지금 다 보내세요. 그러면 팀원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액션 한 번도 안 취하고 물어보는 거 답변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관리자의 그 끈끈한 맛이 없어요. 그냥 행정적인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내 위에 뭐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니까 과장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 과장은 나하고 정말 일도 잘 맞고 소통도 잘 돼서 정말 내 마음에서 과장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영업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점장, 본부장 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끈끈한 패밀리십을 느끼면서 정말 그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 SM님, 우리 지점장님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정말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끈끈한 조직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은 보면 뭐 한번 하자라고 하면 다 같이 움직이고 소통하고 액션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끈끈함이 없는 조직은 관리자가 출근을 하라 그래도 출근도 안 하고요. 관리자가 뭘 하자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관리자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사 생활을 하건 영업 조직에 있건 어디에 있건 결국 승진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내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회사의 임원을 누구를 시키나요? 라고 말하면 저는 두 가지예요. 일 겁나 잘하는 친구를 임원을 시키고요, 제 말 겁나 잘 듣는 직원을 임원을 시켜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데려갈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말 잘 듣는 친구를 데려가요. 일 잘하는 친구는 월급을 주고 뽑으면 되거든요. 말 잘 듣는 친구는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고 임원은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아요. 이게 지 말 잘 듣는다고 뭐 임원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는 저랑 소통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임원이건 직원이건 회사 오너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잘 알아주고 자기가 어떤 오더를 줬을 때 잘 실행으로 옮겨주고, 그게 설령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잘났다고 똑똑한 맛에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고객들 중에서 자기랑 소통 잘 되는 고객들은 내가 제안서를 제안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근데 어떤 고객들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상품을 줘도 사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나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모든 활동 기반이 다 소통과 대화에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이 제가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보험회사인 거 아시죠? 보험 영업해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가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입사해서 근무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 채널 영업의 정석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